10년 동안 1조 원 지원,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전임 시장의 보호막 때문에 바꾸기도 쉽지 않다.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보조금과 위탁사업을 비판하며 남긴 말들입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0여 개 시민단체의 연합 모임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 이승훈 사무처장입니다. 이승훈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 들으셨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네.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지원이 이루어졌다.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ATM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 거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시장으로서 그런 시정들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네. 문제는 네. 그런 거친 표현을 쓰면서 이제 1조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1조 원에 대한 내역들을 좀 공개를 하시면서 네. 뭐 대화로 이렇게 좀 잘 풀어 나가야 할 텐데 조금 야. 거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거가 없고 공격적이고 네. 일방적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은 근거가 있다. 무작정 1조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 금액을 보니까 민간 보조금, 민간 위탁금 등으로 벌써 1,160억 원이 지출이 되었다. 집행이 되었다. 이걸 추산을 해보면 10년간 1조 원 뭐 이렇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속 총액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 구체적인 내역이 아니고, 예. 거기에다가 올해 1월부터 9월이라면 벌써 지금 고 추산으로만 봐도 뭐 1조가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년이 채 안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사실 되게 비상한 시기잖아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지출되는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1조 원을 역추산하는 것이 과연 뭐 정확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의 특별성을 감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내역을 공개해 주시면 네. 아마도 그런 의혹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예. 총액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사실은 시민들이 자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그렇죠. 한 번씩 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뭐 네네. 아울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시민단체가 중개소가 되어서 또 다른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구조를 보자면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다단계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시민단체라고는 하지만 중간 지원 조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센터 뭐 이런 데죠. 아하. 센터라는 거는 건립되는 당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서 센터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센터에서 예를 들면 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예.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중층의 심사를 거치게 돼요. 네. 그리고 최소한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소속된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한다거나 이러면 네. 저는 배제되는 거죠. 아하. 이런 식의 어떤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좀 두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좀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하,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다른 시민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중간에 심사심의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못 보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중간 지원 조직 안에서도 뭐 물론 단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심사위원 중에서요. 네. 학계에서도 있고 기타 뭐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죠. 네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서울시 측과 이 시민사회단체 측 간에 이 사실 근거를 내놓고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의 포인트는요. 전임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 시민단체 보호막이 대모처럼 박혀서 이걸 고치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도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네.
뭐 나머지 시행 세칙이라든가 이런 건 뭐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얼마든 바꾸실 수 있고요. 시장 권한이니까요. 네, 네.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시장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그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지금 그 데모시라고 말씀하신 그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독소 조례들 예. 이런 것들은 서울시 의회를 설득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네. 뭐 경우에 따라서 폐지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다. 행정을 네. 바로잡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인식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전임 시장 박원순 시장이 시정이라는 것을 시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적하는 것들이 주로 협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이건 그것에 동의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정에서도 오세훈 시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바로 협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전임 시장, 현재 시장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건 시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전에 서울시장을 역임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혹시 그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협치, 지원 보조금 형태 이런 부분들이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네.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요. 예, 다만 액수나 규모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아마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네. 단체들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겠죠. 아하, 네. 어떤 단체가 받고 어떤 단체가 안 받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네. 네. 현재 어떻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보실 때 서울시의 현재 지원 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를 들면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네. 보도만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민간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서울의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불합리하고 과하다는 측면이 있으면 이것도 반드시 민관이 함께 논의를 해서 네.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좀 보면은요. 서울 시민들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취지 자체, 그 어떤 뭐 언급의 어떤 공격성 이런 부분들은 빼고요. 표현은 빼고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과도하고 시민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원들 시민 세금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 시민들이 네. 안 그래도 시민의 눈은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런 의혹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틀어서 10년 동안 1조 원을 갖다 썼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예. 이런 데 썼고 이런 데 썼는데 그것이 좀 과하다라고 하면 네. 아마 비영리 영역에서도 납득할 수 있거나 혹은 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해서 의혹을 없애고 결국에는 또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경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성과 평가도 미흡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건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경비를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을 해본 그런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예. 서울시의 지원 사업을 하나 받으려면 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A4 용지로 한 30cm 이상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중층의 심사 구조와 네. 이후에 평가서를 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깜깜이로 지원된다 이런 비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30cm 정도 높이의 수많은 서류를 낸다. 그러면 일단 뭐 사업 계획서 그리고 뭐 인력 운영 어떻게 해 나갈지 집행 계획, 비용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쭉 다 담겨 있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사업을 이행한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실제로 결과로 이어졌는지 성과 보고라든지 집행 내역도 다 들어가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서울시가 정리해서 공개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허. 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것이 이런 내용인가요? 최근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네. 거기는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1조 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예. 그 조금 다른 입장이군요. 그쪽에서는.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투명하게 모든 내역들을 다 서류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공개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사업 그리고 사회주택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시민단체 관여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연동되는데요. 예. 시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 주체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형식의 폭탄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한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네. 그다음에 서로 문제점들을 같이 지적하고 파악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시민단체 지원 문제 관련한 반론 인터뷰 또한 열려 있습니다. 반론 의견을 뉴스아이킥에 연락해 주시면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아이킥.